무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 심지어 국토부 장관까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치고 빠지기식 실거래가 조작으로 집값 급등. 제가 얼마 전에 이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취소가 된 사례 중에서 절반 정도가 역대 최고가, 신고가 거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3건 중에 1건이 최고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처음부터 취소의 목적으로 거래했다가 가격을 띄우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해석을 하는지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불인이들이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무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 심지어 국토부 장관까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지금 상황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뭔지 아시겠죠? 실거래 취소된 사례를 전수조사를 했고 85만 건 중에 약 3만 7천 건 정도가 취소가 됐는데, 이거를 분석을 했더니 그 중에 1만 1,900건 정도가 당시 최고가로 등록했다. 3만 8천 건 중에 12,000건, 약 32% 정도가 최고가로 등록됐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50%로 좀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심스럽습니까? 이게 의심스러워요? 지금 해석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제가 답답할 지경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입니까? 하락 중입니까? 지금 수년째 상승하고 있죠. 매도자 우위 시장이죠. 그러면은 가격이 신고가 거래가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래가 많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옆집에 5억의 실거래가 신고가 사례가 나왔습니다. 나는 똑같은 집이에요.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아파트입니다. 5억에 거래된 걸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이 매도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4억 8천에 파실 겁니까? 5억 2천에 파실 겁니까? 질문도 아니죠. 당연히 5억 2천에 팔겠죠. 옆집에 5억에 팔렸는데 내가 4억 8천에 판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거래가 시스템 사에서는 실거래가가 최저점이 되고 5억 그 다음 거래는 5억 2천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4억 8천보다. 그러니까 5억 2천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팔고 싶어요? 5억 4천에 팔까요? 5억에 팔까요? 5억 4천에 팔겠죠. 5억, 5억 2천, 5억 4천, 5억 6천, 대략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되는 게 당연하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가 계속 거래가 되겠죠. 물론 신고가가 아닌 사례도 있어요. 왜냐? 내가 로얄층이에요. 뭐 20층 중에 한 18층 정도 돼. 나는 5억 2천에 팔았어. 근데 내가 갖고 옆집에 그렇게 파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1층이야.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받을 수 없겠죠? 그럼 난 5억 2천이 받지 못하고 4억 8천이든 4억 9천이든 5억이든 내려간 금액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있고,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가가 당연히 비율이 3분의 1, 50% 이상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이 신고가로 거래됐는데 그 중에 일부를 딱 떼서 보니까, 야, 우리가 취소한 거 분석해보니까 신고가가 많아.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념이 이해 가십니까? 제가 이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전에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뭐 중학생쯤 됐는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TV를 보다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프로였어요. 굉장히 장수하시는 할아버님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100세가 넘으셨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뭘 드시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취재팀이 갔죠. 가서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뭐가 있었냐면은, 콜라만 가득했습니다. 그 할아버님께서는 콜라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맨날 콜라만 드세요. 하루에 거의 1.5리터 이상씩 드신대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저도 너무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헉, 저렇게 장수하시는데 콜라를 드시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분이 콜라를 드셨기 때문에 장수하신 거예요? 제 기억엔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때 방송에서는. 콜라를 먹었기 때문에 그분이 장수한 겁니까? 아니죠. 그분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시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콜라를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시고 건강하신 거지, 콜라를 먹었기 때문에 장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저걸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야, 이분이 장수하시는데 콜라를 드셨는데 콜라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해석하고 뭐가 다릅니까? 응?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우열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등반, 열등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수음이한가 있죠. 뭐 수반, 우반 뭐 그러니까 A, B, C를 하죠. 그러면 A, B, C, D, D 등급, A, B, C, D, 2등급 이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다고 치죠. 그렇게 반이 있어요. 그럼 A반, B반, C반, D반, 2반이 있는데 외부에서 이 학교는 공부 잘하나 검사를 하러 왔어요. 뜩 들어가는데 2반에 들어간 겁니다. 2반에 들어가서 몇 명을 딱 랜덤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봤는데 아니 이 학교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A반에 들어갔으면 와 이 학교 공부 엄청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신고가가 많은 시기에 몇 개 뽑아서 취소한 거 분석해보면 신고가가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신고가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인과관계가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적에 넣는 게 뭐냐면은 말하기 하락 추세다.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 신고가가 많겠습니까? 아니죠. 신고가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은 분석을 해봅니다. 얘네가 또 정부에서 분석을 해봐요. 하락하는 시점에 분석해봤더니 역시 신고가가 없었어. 당연한 건데 역시 신고가가 없었어. 투기 세력이 조작 안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네. 이렇게 해석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상상 못할 정도로 해석을 정말 무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이런 해석을 무려 국토부 장관께서 집값 못 띄우게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뭐 검토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식이 어떤지 아시겠죠? 정부의 인식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투기꾼들이 가격을 올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전거래니 뭐니 이딴 걸로. 당연하게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쯤 되면 얘네들 일부러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알 수 있는 이 내용을 정말 모를까.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습니까? 예? 바보입니까? 얘네들이 이 정도도 해석 못 한다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쇼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지금 집값을 잡으려고 이런저런 시스템 만들고 노력하고 있는데 투기꾼들 때문에 계속 집값이 안 집히잖아. 이 프레임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사람이 지금 40%가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말이 되는 해석을 해야지. 시도별 신고가 등록부 거래 취소 비율. 당연히 거래 취소 이 정도 나오죠. 그러면 신고가 등록 후 거래 취소 비율 중에, 그러니까 거래 취소 중에 신고가 등록 비율인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럼 전체의 거래 사례에 대해서 신고가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뽑아보란 얘기예요.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반 정도 됐던 거니까 당연히 취소분 중에 신고가 비율도 반 정도가 되는 거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거래 두 건 중에 한 건 정도는 거래가 총 거래 건수 중에 절반 정도는 신고가 거래가 된 거니까 그 중에 일부 띄어서 취소 분석해도 당연히 반 정도는 신고가 비율이 형성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왜 투기꾼들의 조작이니 뭐니라고 해석이 되냐고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또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도 60일인데 30일로 좀 줄였잖아요. 지금 현재 30일 이내입니다. 지금 30일 이내인데 60일에 30일로 바꾼다고 지금 뭐 달라진 거 있어요?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전혀 의미 없어요. 30일에서 계약 시점으로 바꾼다고 지금 변 장관이 얘기하거든요. 자,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 방안 검토하고 있대요. 이런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요? 전혀 안 달라집니다. 집값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또 쓸데없는데 지금 인력 낭비하고 있고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해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응? 집값 띄우려고 해서 그렇게 나온 데이터가 아닌데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된 또 방안이 나오는 거고 잘못된 시스템을 또 쓸데없는 시스템을 또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뭘 기대해야 됩니까?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대가 되지가 않네요. 여러분도 해석 부동산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해석 똑바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기사만 그대로 믿고 그런가? 조작됐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